불조님들, 현수하는 후생선책위원들입니다. 인생과 사업이 망한다, 망가진다 하는 그 요소는요, 주관적인 요소하고 객관적인 요건이 양립을 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현재의 그 시대 상황이라든지 그 조건이나 그 시기가 나에게 제대로 적용이 안 되면은 인생 포함해가지고 모든 사업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거성이 20대 중반 젊은 나이에 마술을 해가지고 잠깐 동안 밥을 먹고 살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노바이 대끼야, 길거리 장사야. 근데 이 노바이 대끼야는요, 노점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개념 자체도 틀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적용하는 상술 자체도 틀려요. 우리는요, 내가 파는 이 물건을 순간적으로 이 손님들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만한 사람을 살이라고 표현해. 예, 살만한 그 계층, 고객 대중, 이 살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구매력에 현혹이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이 물건을 사느냐 하는 게 그 관건이야. 그게 바로 노바이 데끼아의 테크니컬 기술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완스 3, 4 또는 뭐 이얼산스 니시로까지도 하듯이 이 데끼아 세계에도 이 말 자체가 틀려. 숫자를 필 때도 야리후리 같지 다마데부 미스 오끼아따 아브나이 야꼬, 이게 바로 우리 1, 2, 3, 4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거성이 20대 중반 이 즈음에 이 노바이 데끼아를 길거리에서 이렇게 판을 벌려갖고 장사하던 시절에 88 올림픽이 겹쳐가지고 굉장히 길거리 노점 단속이 심했어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판을 깔 수가 없었어. 좌판을. 노상 뭐 공익이라든지 뭐 구청 단속원이라든지 경찰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쫓겨다니기 바빴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장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즈음에 우리 형님이 이 마술계, 그렇게 현업에 종사하고 계셨어요. 밤무대도 나가고 해가지고 형님 하는 일이 너무 뭐 매력적이어가지고 매혹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형님한테 마술을 배워가지고 그 귀중한 마술 도구 007 가방, 그 가방을 얻어가지고 이제 길거리에서 그렇게 데끼야 노바이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초바이, 기아바이, 초바이는 길거리에서 약 파는 거요. 자, 이게 이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뭐 남자가 비암이 어떻고, 기아바이는 이제 뭐 차라든지 버스 전체를 다 가지고 이렇게 물건 파는 일이에요. 기아바이를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18살 때쯤인가 아주 절친 하나가 어느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추석 즈음 해가지고 웬 사인펜을 이만큼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런 국립, 야, 이거 한번 버스에서 팔아보자 해가지고 버스를 딱 탔어. 그 친구하고 해가지고 이 버스에 타가지고 이 물건을 어떻게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버스에 딱 타니까는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버스 선장이 딱 잡고, 자리에 계신 승객 여러분, 이 사인펜, 그 다음부터는요 말이 생각이 안 나. 그때 당시에 이 단가문이라 그래요. 미리 이제 어떤 물건을 팔 때 그 물건에 대한 간략한 내용하고 파는 의도라든지 의미를 간략하게 전달을 해야 주는데 이 버스에 타고 계신 승객분들한테 전달을 못했어요. 그리고 한 자루도 못 팔았어. 해서 둘이 버스를 내려가지고 창피해가지고 둘이 쭈그리고 앉아서 막 박장대소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예. 버스에 올라가가지고 사인펜을 파는 그 행위가 창피했던 게 아니고요, 한 자루도 팔지 못하고 내려왔다는 그 자체가 너무도 부끄럽고 그 친구한테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해서 완벽하게 내 사업이라든지 인생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대중을 움직여 나가는 연설을 할 때도 반드시 연설문이 필요하고, 거성이 어린 학창 시절에 웅변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웅변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원고가 작성이 돼야 돼. 그런데 하다못해
버스에 올라타가지고 기아바이 그 사인펜을 파는 그 일조차도 거성이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올라갔어요. 하다 보니까는 더 이상 이 판매가 전개가 안 되는 거야. 해서 거성이 또 강변드리는 거는 준비가 안 된 사업과 인생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자, 이게 뭐 논리의 비약인지는 몰라도 이게 한 단면적인 비교는 될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사업을 해 나간다 또는 인생 사업을 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철두철미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망한다. 그리고 제가 20대 중반에 그렇게 길거리에서 우리 형님이 편지 봉투에다가 마술 설명서 하나를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이걸 동봉을 해서 빨간 공, 그거 서너 개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찌라시라 그랬어요. 이 찌라시를 판매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88 올림픽 그 시대 상황 때문에 어딜 가서든지 이 좌판을 버릴 수가 없단 말이야. 쫓겨다니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업은 쫑을 쳤어.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시기에 제가 한 팀을 이뤄가지고 내 부족한 마술을 이렇게 개선해주면서 가르쳐 주셨던 분이 제가 이제 사부님 하시는 분이 있는데, 최모 씨예요. 이분하고 종로 지역을 활보하면서, 영등포역을 활보하면서 형님이 만들어주신 그 찌라시를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성이 그때는 이제 기밀을 모은다 그래. 사람을 이제 끌어모으는 거야. 거성이 판을 딱 펼쳐가지고 거기서 기밀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안 모여. 그러나 우리 최 사부님이 좌판을 걸고 딱 1분도 안 돼가지고 한 30여 명이 삥 둘러서가지고 거기에 매료가 돼가지고 그 찌라시를 막 사가는 거야. 그때 당시에 그 찌라시 편지봉투 하나에 1,000원에 팔았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부님한테 물어봤어요. 사부님이 기밀을 잡으면 사람이 순식간에 와 몰려드는데 제가 기밀을 잡으면 왜 사람이 힐끗힐끗 거들떠나고 그냥 갑니까? 그랬더니 최 사부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밀을 잡으면은 진짜 같은데 너가 기밀을 잡으면 장난하는 것 같아. 진짜 심오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만큼 진정성, 진실성, 리얼리티가 많이 결여가 됐다 해가지고 저는 또 그 007 가방 마술 도구를 들고 개봉역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혼자서 막 전전을 하면서 보따리 하나, 보자기 하나 딱 펼쳐놓고는 기미 잡는 연습을 했어요. 기미 잡는 연습. 예.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그랬듯이 반드시 이 사업 인생에는 이 시기와 조건이 적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적용되어져야 될 거는 준비가 안 된 사업과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거성이 또 강변을 드려요. 우리가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 김치찌개의 원칙에는요, 맛대가리가 없는 김치로 김치찌개를 하면 맛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김치의 맛을 평가할 때, 이거는 맛있다, 맛없다의 차이는 이 김치가 부패가 됐느냐, 발효가 됐느냐, 그 차이예요. 이게 바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절대적인 차이점을 양산해낸다. 그렇게 또 평가를 해요. 우리가요, 맛있는 김치찌개를 하기 위해서는 맛있는 그 김치, 발효가 잘 된 김치를 가지고 찌개를 해야 돼. 부패된 김치로 김치찌개를 해놓으면요, 맛대가리가 없어요. 그리고 잘못하면은요, 탈이 난단 말이야. 토사광란이 나와. 자,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아는 지인의 집에 갔더니 김치 냉장고에서 3년 된 묵은 김치다라고 이렇게 한 보시기를 꺼내주는데, 아니 무슨 김치를 3년 된 걸? 그러나
쌀밥 한 그릇에 척척 걸쳐갖고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해가지고 이 김치를 집에 들고 와가지고 장작 일주일 동안 그 김치 하나만 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또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리 형님한테 한 번씩 갖다 드렸더니만은 우리 형님도 몇 날 며칠 그 김치만 가지고 식사를 하셨다 그러더라고. 그랬듯이 이 발효와 부패의 차이는요, 엄청난 결과를 양산해낸다. 자, 이게 뭐냐면요, 중국이라든지 대만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초두부예요. 이 초두부는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지, 그 썩은 냄새는 이런 말할 수가 없어 표현을 못해요. 그러나 이제 중국이라든지 대만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이를 알 거야. 아주 너무 냄새가 대단해요. 그런데 이 초두부는요, 썩은 게 아니고 발효가 된 거야. 입맛이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요 초두부 한 조각을 이렇게 건져내서 입에 오물오물 씹으면요, 공깃밥 두 그릇은 그냥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입맛을 돋구어내는 역할을 해요. 자, 부패된 듯 하지만은 발효된 이 현상, 우리 모든 중생 인간 군상들이 가져야 될 그 심연의 세계가 아닌가, 그렇게 거성은 평가를 해요. 그러면은 이가 의아른 바는요, 우리는 올바른 지식과 그 경험의 축적, 이로 말미암아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이 지식 경험의 축적은 바로 부패된 거야. 그러나 올바른 경험과 지식의 축적은 맛깔나게 발효된 그 음식에 비할 수가 있다. 올바르지 않은 부패된 이 경험과 지식의 축적을 발휘할 때는요, 망하는 거야. 그러나 제대로 된 올바른 지식과 이 경험이 축적이 돼가지고 올바른 그 모든 게 올바르게 발휘가 됐을 때 우리는 사업과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을 또 거성이 강변을 드려요.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 불종님 한 분이 거성이 불교대학을 나왔냐, 경외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거성은요, 일전에 강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성은 독고다이예요. 혼자 독학을 했어요. 10살 때 제가 불도 수행을 시작해가지고 5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홀로 독고다이에 이 불도 수행 법화 신행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종단이라든지 종파에 소속이 돼가지고 그렇게 신행을 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일정 시간 그 이후에 거성이 이제 공부했던 바는요, 요 책자가 거성이 공부하는 아함 계열의 책자예요. 이 아함 계열의 책자고, 그리고 이 책자가 다가 아니고 거성이 한 30여 년 정도 이렇게, 30여 년이 아니고 한 30번 정도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 책들이 많이 이렇게 소실이 됐어요. 예, 굉장히 분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는 이사 와중에 잃어버린 책도 많고, 그리고 이제 거성이 불도 수행을 하면서 다른 종교의 경전, 예를 들어서 이런 성경이라든지 이런 공부도 많이 했어요. 예, 이 성경을 어릴 때부터 꾸준히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성경책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왜 남의 종교, 다른 외경을 읽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요,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다. 내가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만나는 중생분들이 반드시 불법을, 불도 수행을, 법화 신행을 하는 그러한 부류만 한정된 게 아니에요. 여타 종교에 많은 사람에게도 이 불교에 대한 교설이라든지 강설이 있을 수가 있어 해서 상식적으로 거성 입장에서는 다른 종교, 여타 종교에 그러한 경전 정도도 내가 조금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거성이 이 아함 계열의 이 경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후에 방등 12부경, 여기 방등 12부경이라든지 또는 반야 계통의 이 경전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섭렵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내가 법화 삼부경 묘법 연화경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 경전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확고부동한 이 신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전으로부터 이렇게 전달되고 연기가 되어지는 요 퍼즐을 맞추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성이 경멸하고 배척하는 부분이 바로 불가지론이야. 또는 동양에서 얘기하는 무기론. 이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 물론 여타 종교에서 누군가가 물어와요. 누군가가 상당히 난해한 질문을 해올 때 그 부분에 답변이 생각나지 않으면 나의 궁색함이 그게 다다랐을 때 나 또한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죽비로 어깨쭉쭉 때려가면서 공부해, 선정해, 참선해. 이런 방식은요, 앞으로 인류의 마지막 종교로 필설할 수 있는 우리 불교가 나아갈 그런 방향이 아니에요. 이 불교, 특히 법화경은요, 불가지론이라든지 이 무기론을 과감하게 혁파를 해야 돼. 어느 누가 어떠한 선상에서 우리 불교의 이념교리라든지 또는 불경에 표출된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왔을 때 막힘없이 스스럼 없이 이거는 이렇다라고 확실하게 해설하고 해석해주고 설명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는요 강구하고 구축을 해 나가야 돼요. 이게 바로 진정한 불도 수행의 방법이다. 그러면은 거성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주 쉬운 가로 세로 이 낱말을 대두시켜 가지고 낱말 퍼즐을 해요. 낱말 퍼즐 맞추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거성이 여지껏 공부해왔던 암부터 해가지고 열반의 그 과정에서 법화경이라는 이 퍼즐의 낱말 맞춤이 반드시 대두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이 불교의 경전은 전개가 안 돼요. 혹자의 사람들은 그래. 법화 삼부경 묘법 연화경을 뭐 문학작품이다, 뭐 시, 소설, 희곡, 수필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비하한단 말이야. 그러나 거성이 분석하고 파악한 이 묘법 연화경 법화 삼부경은 8만 법장에서 반드시 그 중간에 해답으로 삽입이 돼야 될 그 답변서이다. 그리고 총체적인 경의 총화다. 묘법 연화경은 경중의 왕, 경중의 제왕이다 라는 부분을 확고부동하게 우리 불종님들에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나는 8만 법장 아함부터 해가지고 이후에 쭉 전개되는 우리 부처님의 설법 연대기 열반까지를 섭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내가 섭렵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불종님들에게 법화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법화경을 해석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름만 거론하면은 알만한 그런 길에서 같은 많은 우리 선사들이 도반들이 이 법화경전을 쭉 해석을 해놨는데 이네들이 해석하는 우리 법화경전과 거성이 해석을 해서 해설하는 법화경전은 차원이 틀려요. 나는요 이 법화경전은 바로 진실경이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문학작품이 아니야. 시, 소설, 희곡, 수필이 아니야. 이 묘법 연화경 법화 삼부경의 이 법화경전은 바로 부처님의 연대기야. 그리고 부처님의 전기문이야. 그리고 실사의 다큐멘터리다. 이렇게 강변을 드리고 결론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종단에서 이렇게 소속돼 가지고 나의 스승을 모시고 또는 나의 도반것들과 더불어 공부를 해나가는 와중에 내가 법화 경전 이외에 다른 경전에 몰입하고 글을 석파해 나갔을 때 그네들이 하는 얘기는 이단이다 또는 방법이다 또는 이전경을 보는 거는 이전경을 공부하는 거는 묘법 연화경에 배치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지적이라든지 또는 지탄 때문에 내가 그나들과 함께 종단에 그네들을 은사로 모시고 그네들을 도반으로 여기면서 더불어 수업을 할 수 없었어요. 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거성은 50여 년 동안 불교 공부를 독학으로 독고다이로 해왔다. 그리고 불교 대학에서 가르치는 불교의 교리 경전이라든지 그 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불교 사전에 나열되고 거론되어 있는 이러한 해석은요, 앞으로 많이 바뀌어줘야 돼요. 많이 혁파되고 혁신 개정이 되어줘야 돼요. 제가 여지껏 이 불교 경전을 공부한 바에 의하면 불교 사전에 거론되어 있는 이 해석과 해설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강고하게, 완고하게 저는 지적을 드리는 바예요.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불도 수행 법화 신행은 바로 성불도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불도로 가는 과정 반드시 필연적으로 중생이 거쳐야 될, 겪어야 될 그러한 수행이 바로 육바라밀 수행이고, 육바라밀 수행이 바로 성불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 그리고 육바라밀은 보시지계 인육 정진 선정 5바라밀을 필두로 대두시켜가지고 이의 바탕에는 반드시 지혜 반야의 바라밀이 대두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보시지계 인육 정진 선정의 5바라밀은 허망함으로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보시라는 거는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물심양면으로 남에게 베풀려는 마음이야. 그 대상이나 타인에게 반드시 이득이 될 수 있는 보시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 보시에는요 반드시 지혜 반야의 이 바라밀이 바탕이 되어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불도 수행자 법화 신행자의 가장 큰 보시는 제법 실상의 이 지혜를 전달해 주는 건데, 이 제법 실상의 지혜는 바로 법화 신행, 우리 묘법 연화경 법화 삼부경의 광선유포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어봐요. 자, 지계라는 거는 계율을 잘 지킨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계계율 이런 부분하고는요, 이제는 그 상관관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계는요, 오직 바른 마음, 바른 행동,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나의 마음과 행동 거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을 이롭게 하는 내 마음과 행동 거지가 바로 지계다. 물론 이 지계도요, 반드시 지혜 바라밀이 수반이 돼줘야 돼요. 그리고 인욕은 가급적이면 타인과의 다툼, 이 싸움거리를 만들지 않는 거야. 그러나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정이나 불의에는 우리가 지혜론, 이 지혜를 바탕으로 저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묘법 연화경의 화성유품에 보면은 대통지성불에 그 일화가 나요. 거기에 분명히 문중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게 마의 무리를 격파하고, 자, 대통지성불조차도요, 불도 수행이라든지 법화 실행, 성불도에 장애가 되는 그러한 요소, 물적 요소 또는 뭐 정신적 요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거기에 물적 요소에 마군 이러한 무리들을 과감하게 격파했다라는 표현이 우리 화성유품의 대통지성불의 일화로 우리 석가쇠존의 설법으로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었어요. 자, 인욕이라는 거는 무조건 참아나가는 게 아니야. 불의와 부정에는 과감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를 타파해 나가는 게 바로 인욕이다. 그리고 이 정진이라는 거는요, 바른 마음, 바른 행동을 지속해 나가는 거야. 물론 일념 삼천에 의해 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수백 수천 번이 왔다 갔다 해요. 바뀌어나가. 그러나 이 마음이 어떤 마음, 바른 행동을 지속해 나가는 나의 중심이 변화하지 않고 유지 지속되어 나가는 거, 이거를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우리들에게 제안을 하신 불퇴전, 뒤로 물러나지 않는 그러한 나의 경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정진의 자세, 정진의 바람일 이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퇴전하면은 우리가 이 사바 지구에 태어나가지고 인생으로서 지금 한 생애를 살아나가고 있는 그 보람과 의미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상쇄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마지막 최후의 경전 이 열반경에서 우리 석가세존 최후의 유언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파를 하셨어요. 쉬지 말고 정진하라. 앞으로 나아가라. 이게 바로 정진바람일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정바람일. 자, 선정이라고 얘기하면은요, 일반적인 혹자가 얘기하기를 명상이다. 그러면은 명상이라는 거는 내 마음과 내 정신으로 생각을 하고 살자.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너는 생각 없이 사니? 이런 식으로 이제 거론도 해요. 그런데 명상, 선, 참선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일반 다중들이 명상이라고 얘기해요. 이 명상이라는 거하고 선정, 참선을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되는 그 기준선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상이라고 하면은 나의 마음, 나의 정신의 수양이야. 즉 세계 차원이야. 이거는 18세계, 18계, 육근, 육경, 육식의 세계야. 그러나 내 이 육신이 다해가지고 소멸될 때는요, 우리는 18세계도 함께 소멸이 된다라고 그렇게 경전을 배워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선정에 든다, 참선을 한다, 또는 삼매에 들어간다라는 요 개념은요, 바로 공의 경지야, 공의 세계야. 이게 바로 명상과 선정, 참선의 차이다, 기준이다. 그러면은 이 색과 공이 다르잖아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과 공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 생명 경지에 축적이 되는 게 바로 제법의 실상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드려요. 그리고 이 지혜라는 부분은요, 저번 강의에서도 누누이 강조를 드렸듯이 제법의 실상을 여실히 관해 가지고 이 판단, 이 조건을 나에게 정확히 적용을 시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즉 성공적인 인생과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데, 반드시 여기에는 이 경험과 축적에는요, 올바름, 이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내 인생을, 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거성이 또 강변을 드립니다. 거성이요, 법화 삼부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산스크리트 범어문의 이 묘범연화경, 그리고 이 책은 우리 영산 법화사의 이법화 선사님, 그리고 이제 요 서적은 이제 송묘찬 해령사 이제 선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대분해서 요 세 가지 이제 묘법연화경 경전을 비교 대조하면서 그렇게 법화경 공부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19개 종단 종파, 또는 우리 종단 종파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렇게
국제어문연구소 이런 곳에서도 이 법화 경전에 서적이 이렇게 간행이 됐어요. 이런 부분도 제가 이제 비교 대조를 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본서에다가 접목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해 나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경을 공부해 나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로 세 줄에 그 낱말 퍼즐을 맞춰 나가듯이 이 경에서 석전의 정경이 아니다. 이건 석전께서 직접 교사한 내용이 아닌데 하는 그런 위경은요, 과감하게 이렇게 발제를 해가지고 삭제를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아함이 됐든지 또는 방등 12부경 또는 대열반이 됐든지 모든 경전에서 이 어필이 이 구설이 바로 부처님의 진이다라고 하는 부분만 제가 진맥을 진의를 뽑아가지고 우리 불정님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그 의도다 보니까는 여러 종난 종파 또는 그 학술 업계에서 나온 법화 경전을 제가 탐독 탐닉을 하고 섭렵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혜를 거론할 때 이제 대반야 600권 부질에 이 대반야 경전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대반야에 이 방대한 경권을 압축해가지고 함축해가지고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해가지고 270글자로 압축을 했어요. 반야심경. 그리고 이 대반야 600권 부질의 핵심을 이렇게 포착하다 보면은 시제법 공상이야. 그러면은 시제법 공상. 제법은 공의 상이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공이라는 이 자를, 이 글자를요, 없을 무라는 글자와 그렇게 상관을 해가지고 표출하든지 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요, 바로 우리 경전을 해석하고 공부해 나가는데 대단한 오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요, 이 공이라는 이 한 글자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 16가지야. 그리고 우리가 없을 무라고 하는 이 글자에도 17가지의 뜻이 함축이 되고 내포가 되어 있어요. 단순히 이거는 공은 비어있다, 허망하다, 공허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은요, 반드시 상을 깊은 그러한 수준으로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경지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제법 공상, 그러나 시제법 공상 이전에 어떤 표현이 있느냐? 색 즉 시공, 색은 즉 공이다, 공은 즉 색이다, 공 즉 시색. 그러면은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의 그 개념은요, 이제 시제법 공상으로 함축이 될 수가 있는데, 이는 더 깊이 나아가가지고 여기에 무아의 개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교의 교리 논리를 또 전개시키다 보면은 굉장히 사설이 길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은 다음에 시간이 날 때 하나하나 제가 이제 파헤쳐가지고 펼쳐서 설명을 해 드리는 걸로 하고, 결론적으로요, 시제법 공상은 무량의경, 우리 법화경의 개경이라고 하는 이 무량의경에 의해 가지고 집대성이 돼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대반야 600권 부질의 이 경권이 바로 시제법 공상이라는 말로 이 문구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이 대반야의 600권의 부질은요, 바로 우리 무량의경에 그렇게 함축이 된다, 압축이 요점 정리가 된다. 그러면은 이 무량의경의 설법품에서 석가모니 세존께서 그렇게 강변을 하셨어요. 40여 년간 너희들에게 가르친 이전경의 내용은 방편이었다, 방편설이었다. 그리고 진정한 방편설의 개념은요, 내 말이 허언이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진실에 도달하지 못했다, 너희 기근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나 무량의경에서 분명히 석존께서 표출을 하시기를, 강설을 하시기를, 지금부터 진실한 그 실상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어떤 실상? 바로 생명의 실상이죠. 대우주 삼천 대천세계
이 실상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해가지고 전개되는 게 바로 우리 묘법연화경 법화 경문이고, 그리고 묘법연화경의 핵심은 바로 제법의 실상이다. 자, 대반야의 이 지혜는요, 바로 제법 실상을 여실히 파악하고 포착하고 알아가지고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 제법 실상을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이를 관해서 나에게 정확히 적용시키면은 나의 인생 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요 부분까지만 강변을 드리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불정님들 현세하는 후생선출 기원드립니다.